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4월 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좀 밀렸습니다. 그 예상보다는 크게 밀리질 않았는데 어제 저는 고버스에 투자를 했고요. 고버스에 투자한 이유가 중국 때문에 고버스에 투자했거든요. 중국 코로나 그리고 경기. 근데 의외의 곳에서 나스닥이 밀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금리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된 여자분이 매파적 발언. 굉장히 비둘기파의 그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매파 아주 강력한 매파 발언을 해가지고 장이 크게 밀렸다. 그러면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죠. 코스피. 어제 예상했던 대로 그냥 저는 그냥 상단을 지지를 해가지고 뚫고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밀리지 않을까 그랬더니 오늘 밀렸죠. 이 코스피 지수는 0.88%. 저는 이거 가지고 지금 투자를 안 하죠. 코스피 50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어, 코스피 지수 지표를 잘 안 보는데 보는 이유가 코스피 50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시야를 넓히려고 보고 있어요. 그죠? 상단에 붙어 있는 모습. 사실 여기를 이렇게 뚫고 나간다 보면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그럴 힘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특히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있는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모양.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거 가지고 투자를 하죠. 코스피 50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그동안에. 그죠? 그래가지고 요걸 뚫고 올라가면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고 요걸 뚫고 내려오면 고버스에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놓고 아주 적은 금액만 살짝 발을 담그는 그 정도로 투자를 했었는데 어제죠. 어제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할 죄송합니다.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나왔었죠. 월요일, 화요일, 오늘은 수요일이지만 월요일, 화요일은 중국이 장을 안 열었어요. 청명절 때문에. 그리고 수요일 날 장을 여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베이징까지 코로나 확산세가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시 봉쇄를 했다. 그래가지고 오늘 중국은 장이 안 좋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고버스에 투자를 했는데 의외의 곳에서 나왔죠. 그거는 일단 뉴스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고버스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모르겠어요. 뭐 나스닥이 오늘 다시 반등할 수 있겠지만 그걸 아무도 모르죠.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네요.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 어떠한 패턴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요 부분에서 뚫고 내려올 때 요 부분에서 몰빵이죠, 몰빵. 그죠? 요 부분에서 곧버스 몰빵 그렇게 하겠다. 근데 지금 중국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충분히 하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저점을 여기를 잡겠죠. 전저. 요 정도로 잡고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오늘 중국이 경고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다. 역시 중국이다. 역시 공산당이다. 그죠? 근데 뉴스는 안 좋다. 악재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 뉴스만 가지고도 중국은 빠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기사가 몇 가지가 나왔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못 가는지 대충 나오는데 글쎄요. 요것만 봐서는 딱히 글쎄요. 반도체도 수급이 불안정하고 반도체도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왜 삼성전자는 안 갈까요? 왜 계속 미미적거리고 있을까요? 자,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차트를 보는 이유가 전저잖아요. 이거 대충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전저. 이게 무슨 라인이냐면 그냥 저 먼저 번에 요 부분에서 반등을 했으니까 적어도 요 부분인지 요 부분에서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을 하나 그렸고요. 뭐 데이터로서 아주 중요한 라인은 아니에요. 제 그냥 주피셜, 제 생각으로 그냥 그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한번 여기서 음봉이
쭉 나온다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전저를 깨는 어떠한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죠? 이거를 뚫고 하방으로 가는 패턴이 나온다 그런다 그러면, 글쎄요. 반도체 위주의 우리나라 그 증시,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죠? 버티기 힘들겠다. 그러면 2600까지도 볼 수 있겠다. 2600 초반까지도 볼 수 있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레버리지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600선에서는요, 2700 무너지면서 2600선에서는요, 매수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도 우리 개미들 대기 자금이 6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탄탄하다. 그래도 불안하다. 나스닥 어저께 음봉이 크게 나왔죠? 안 좋은 음봉. 이 부분에서는 음봉이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안 좋아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터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흘러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라인까지 뚫고 나간다 그러면 뭐 전저 여기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나스닥은 정말 이 생존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다시 꼬꾸라져 올라갈 수도 있다. 그죠? 오늘 거대하게 양봉이 쭉 하고 나올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쭉 하고 나와서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 이건 아무도 모른다. 왜? 미국이니까. 지금 미국만 제일 좋아요. 기름 팔아 돈 벌어. 달러 회수 잘 돼. 막 맥파적 반에서 금리 인상한다 그래. 솔직히 금리 인상한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달러가 흘러 들어오는데. 그죠? 신흥국들만 죽어나는 거죠. 게다가 달러도 강세야. 얼마나 좋아요. 뭐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조만간에 일본이 작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중국 오늘 중국이 그죠?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최소한 오늘이죠? 오늘 이 정도는 밀리지 않을까? 그죠? 그거 심하다 그러면 내일도 이 정도는 밀리지 않을까? 딱 예상을 했어요. 이거 제 예상이에요. 주피셜인데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오늘 웬걸요? 경고합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는 그 배터리 왜 많이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중국 전기차 제가 지금 ETF 쪽으로 투자를 해놓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간 저 손질을 했죠. 장 시작하기 전에 중국장은 뭐 못해도 보합, 빠지면 빠졌지 못해도 보합. 그래가지고 어차피 우리 장이 중국장은 10시 반에 시작을 하고 우리 장은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장 초반에 전기차 ETF, 중국 전기차 ETF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대략 한 0.4%? 그래서 거기서 대략 한 50% 정도 일단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을 하고 봐가지고 장중에 다시 한번 투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더니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기회 봐가지고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다시 채워 넣어야죠. 다시 100%로. 투자는 투자니까. 투자할 때 투자금을 잘 건드리진 않는데 이렇게 큰 이슈가 나왔을 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월요일 화요일 쉬고 나서 오늘 처음 열리는 장이거든요. 상당히 불안했어요. 근데 견고하다. 이 견고함 음? 이 견고함이 좀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중국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그리고 오늘 장 끝난 건데요. 외국인이 대략 6천억, 그죠? 기관이 여긴가요? 5,600억, 그죠? 개미가 1조, 코스닥은 잘 모르겠고, 코스닥은 투자를 안 하니까. 그랬다. 그리고 지수가 외국인이 대략 이게 7천억이라 그래요. 7천 계약이라 그래요. 7천 계약은 아니겠죠. 7천억 정도 매도. 근데 이 지수 가지고 장난들을 많이 치기 때문에 내일 또 지수 땡기면서 주가 올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들이느냐 안 사들이느냐 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장이 움직여요. 개미들의 힘은 아무것도 없다. 개미들은 말 그대로 별거 없다. 그리고 월물 콜도 똑같이 사들였다. 방향을 모르겠다. 그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거 어저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갑자기 여기서 뭐 5천억, 2천억 뭐 이렇게 사잖아요. 이거는 뭐 삼성전자 그 블록힐 때문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길게 봐서는 계속 팔아댔어요. 계속 팔아댔죠. 얼마 무의미하고 이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팔아댔는데 이상하게 요 근래 들어가가지고 3월, 4월 달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오늘 빼면 없었죠. 원래 4월 장 상승률이 굉장히 높대요. 뭐 16번 중에 15번이 올라갔다 그러나? 4월 달에. 그러니까 4월 달은 무조건 상승을 한다. 이런 어떠한 그 패턴이 있는데 그래서 그랬나?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솔직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악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제 뉴스에 악재 많이 나오고 오늘 뉴스에는 악재가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봤더니 외국인들이 다시 주구장창 팔았다. 기관들도 팔았다. 그럼 기관들은 누가 팔았냐 봤더니 그래요. 프로그램에서 비차익이 좀 많이 나왔죠. 차익이 좀 많이 나오면 위험하다. 비차익이 나오면 그냥 뭐 펀드 이런 거에서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외국계 펀드일 수 있고 펀드가 좀 조정을 하고 있다. 아니면 뭐 비율 조정 같은 거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그냥 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하다가 말았네요. 끝났네. 없어졌네요. 그 캡처를 안 했나 보네. 그냥 넘어가죠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대기자금이에요. 그죠? 고객 예탁금. 65조. 4월 4일 기준으로 65조.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미수금 자체는 좀 줄어들고. 신용융자. 그죠? 희한하네. 신용융자가 요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이 상승할 때는 좀 신용융자가 늘면서 상승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죠? 하락을 해요. 요 하락이죠. 5월달. 하락을 해가지고 신용융자가 이상하게 요 보라색 선에만 만났다 그러면 폭락. 보라색 선에 만나면 폭락을 할까요? 이렇게 쭉 빠져야 되나? 그래서 요것도 뭐 의미는 없는데 그냥 신용융자 잔고가 좀 많이 늘었다. 이거는 뭘 뜻하냐? 개미들이 좀 많이 샀다. 무리해서 많이 샀다. 개미들이 많이 살고 아까 전에처럼 기관하고 외국인이 뚝 팔아버리면 이 매수 자금이 신용융자 잔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리했다, 개미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 달러 주시죠? 강해요. 상단 뚫었습니다. 상단 뚫었어. 이게 뚫리네요. 달러가 강하다. 안 좋죠. 달러 강하다. 안 좋아요. 달러 강한데, 우리 원화는 별로 또 강해지질 않았어요. 아직까지 1220원. 그 원전에서 왔다 갔다 해요. 뭔가 있다. 달러 강하다. 달러가 강하다는 거는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유로화가 한 60% 정도 속해 있다 그러는데 유로화가 안 좋다. 그러면 유럽이 안 좋다. 달러 이 강하면 안 되는데. 국채 금리가 뚫고 올라갔습니다. 다시. 이거 어저께 요선에서 좀 횡보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뚫고 올라갔어요. 이게 그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매파적 발언을 해가지고 뚫고 올라갔다 그럽니다. 안 좋다.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중국이라 러시아를 제재를 하면 할수록 천연가스 가격은 올라간다. 이게 올라가면 어떻다? 유럽이 안 좋다. 그죠? 우리나라도 안 좋지만 유럽이 많이 안 좋다. 점점 안 좋은 차트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현재 시각 6시 15분이고요. 저는 이거 캡처할 때가 6시 30분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7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여기서 왔다 갔다 그랬죠. 달러 지수 조만간 100 되겠어요. 무섭습니다. 위안화 좀 추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변동이 없어가지고 일드 커브 역전이 됐었다가 다시 10년물 국채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 근데 뭐 제자리로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하려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별로 안 좋은 게 아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따 기사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무슨 뭐 어저께 JP 모건인지 모건 스탠리 이런 데서 안 좋아진다,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거예요. 연준에서 저렇게 발언을 한다는 거는 심리를 조지는 겁니다.
벌써 인플레가 저렇게 심해져가지고 위험할 것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심리를 다운시켜가지고 인플레를 억제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실력 행사를 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돼 있다. 가장 큰 악재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터져 나오는 거. 갑자기 일본 중심 한복판에서 그 지진이 크게 나가지고 일본이 굉장히 그 타격이 심해가지고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기계 장비, 화학 이런 게 수출이 전혀 안 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면 큰 일이고 아니면 저 중국이 저 코로나가 진짜 굉장히 심각하게 통제가 안 될 정도로 확산이 돼가지고 중국 경제가 한 번에 매몰되는 이런 게 터지지 않는 한 아무도 예측 못하는 그런 게 터지지 않는 한은요. 글쎄요. 2600 뚫고 밑으로 내려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수는 주식은 살아있는 샘물처럼 심리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고포스에 투자를 한 거고 저는 뭐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2600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요. 레버리지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버스를 산 거는 단기적이고 또 생각보다 중국 코로나가 심각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버스에 투자했을 뿐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라든지 어떠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는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새로운 거죠, 중국. 특히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중국 항생은 좀 많이 빠졌고요. 상해는 플러스가 됐네요. 조절을 잘했다. 중국은 조절을 잘했다. 역시 공산당이다. 니케이 1.5죠. 니케이가 근데 제가 이제 니케이 차트를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어떠한 그 이정표 같은 게 안 나와가지고 안 보여드리는데요. 지수가 빠지면 안 돼요. 이제는 왜 그러냐면 엔화가 123엔이에요. 이거 150엔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미국하고 거꾸로 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오히려 돈을 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푸는 거예요. 요게 어떠한 뭐 경상수지 적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엔화가 약세가 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부러 아베노미스크처럼 일부러 엔화를 약세를 만들어 가지고 경쟁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일본의 기업들의 경쟁력을. 근데 이렇게 엔화를 약세를 만들어 가지고 엔화가 막 고공행진해요. 근데 주가가 빠진다? 그죠? 주가가 꼬꾸라진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큰일인 겁니다. 진짜 일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주가는 될 수 있으면 빠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일본 주가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걸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차트상에는 아직 그런 어떠한 그 이정표, 뉘앙스, 어떠한 그 냄새,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차트는 아직까지도 좋다. 일본 차트는 아직까지 좋다. 그 정도입니다. 중국 차트 괜찮다. 아까 전에 상하이 종합 차트 봤을 때 괜찮았잖아요. 그죠? 견조하다. 근데 뉴스는 중국 뉴스는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천연가스. 아까 전에 천연가스 차트 한번 보여드렸죠.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다는 거 4.5에서 6.1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5.8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이 기름값은 뭐 100불 미만으로 떨어지기 힘들다. 지금 입장에서는. 뭐 그래가지고 요거는 안정화. 오히려 기름값은 안정화인데 천연가스라든지 다른 원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 다른 원자재도 폭등하는 게 있나요? 있다 그러면 그게 만약 2차 전지에 관련된 원자재라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해지죠. 다른 건 뭐 괜찮다. S&P 500이 1.2% 빠지고 나스닥이 대략 2% 빠지고 뭐 그랬다. 빅스도 좀 올라가고 닥스가 1.2% 어제 이제 그 유럽장이 미국장 폭락을 할 때 유럽장은 장이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폭락이 아니었죠. 그냥 하락세가 미처 따라 내려오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좀 따라 내려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졌나요? 지금은 그냥 어제 하락세, 우리나라 하락세, 뭐 나스닥 하락세 그거에 맞춰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근데 불안한 거는 저거예요. 그 달러 지수가 너무 높은 거. 그게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죠? 뭐 애플 빼놓고 애플은 원체 돈을 잘 버니까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 특히 요 두 놈이 많이 빠진다. 얘네들은 좀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 기술주는 좀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올랐고, 그 뭐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견고한 거는 지금같이 패턴이 바뀔 때는 요런 주식들이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요런 주식들이 빠진다는 거. 요 주식이 만약에 뭐 이제 여기가 앞에 영자가 이렇게 붙었었다 라고 한다 그러면 땡큐였었죠. 제가 이제 오늘 고포스 유지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거였을 텐데 아니다. 많이 빠졌다 생각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요,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 규제 풀어도 중국 부동산 시장이 싸늘하다. 그죠? 이게 바로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부동산이 걱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부동산에 대한 뭐 대출이라든지 규제라든지 뭐 이런 거를 푼다 그러잖아요. 푼다고 해서 다시 부동산이 상승을 할까요? 아니에요. 한번 심리적으로 꺾인 거는요, 재상승하기가 힘든 겁니다. 뭐 부동산 전문가들이라고 다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전문가들은 뭐 데이터라든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경험이 많은 진짜 전문가들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제 경험에 97년도,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다 풀어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풀어도 안 돼. 돈 풀기 전에는 안 돼요. 거꾸로 그때도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안 되다가 나중에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을 다 회수하고 있어요. 돈이 없는데 시중에 돈이 없는데 규제 푼다고 올라가겠습니까? 금리는 올라가는데 안 돼요. 이게 또 중국 그 문제가 있잖아요. 중국은 아이를 한 명만 낳는 그런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 이름이 뭐라 그러는데 지금은 두 명 낳으라고 그 저기 아이 출산하면 돈도 주겠다고 그렇게까지 하는 그 성들이 있더라고요. 중국 자체 내에서요. 중국도 이제 인구 문제 때문에 애들을 많이 낳아야 된대요. 그게 불과 한 10년 전입니다. 10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도 애들 안 낳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심리라는 게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처럼 좀 등락폭이 크고 빠르게 움직이는 데에서는 심리가 확 바뀌지만 이렇게 부동산이라든지 아주 그냥 우리 그 일상생활에 녹아 있는 이런 거의 심리는요 패턴이 바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이번에 부동산 심리는 저는 다 다운됐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 부동산 관련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댓글 있잖아요. 댓글에 살짝 보면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보라고 이런 뉘앙스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안 좋은 기사다.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도 적용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흥국 곡물에 대해서 신흥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잖아요. 어, 브라질이요. 브라질이 비료 85%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한대요. 근데 이게 러시아에서 마지막으로 비료 선적분이 5일에 도착을 안 한답니다. 지금이 가장 비료가 많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봄이고. 그죠? 브라질은 봄이 아닌가요? 항상 여름이라서? 그건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비료 공급을 중단한다. 브라질에다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미국이 대만에다 패트리어트를 설치하겠다. 이거는 뭐다? 중국을 건드렸다. 중국 승질났다. 왜? 중국이 계속 러시아 편만 들으니까. 그죠? 근데 저거 대만도 좋은 거 아니에요. 대만 입장에서는 왜 우크라이나 사정을 봤잖아요. 대만에 미국 그 군대가 주둔하기 전에는 대만도 불안하죠. 그리고 반도체 얘기예요. 반도체. 지금 뭐 반도체가 납품까지 대기 시간 6개월이 넘는데요. 역대 최장이래요. 주문해가지고. 그럼 반도체 올라가야 되잖아요. 왜 삼성하고 하이닉스 안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요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저 수급 불안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중국 도시 봉쇄, 일본 지진, 그죠? 그래서 제가 일본 지진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난다 그러면요. 예전에도 한번 일본에서 저 지진이 나가지고 그 핵발전소죠. 그 발전소가 이제 그 셧다운이 되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거든요.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그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파급력이 세다. 그리고 일본에서 나오는 뭐 그 기계, 화학, 반도체 이런 게 전 세계 그 제조사들의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때 그 ECU라고 자동차 ECU라는 게 안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꽤 많이 쉬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도 쉬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입선 다변화.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이슈를 만드는 공장을 뭐 중국에다도 만들고 뭐 대만에도 만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는 부족한데 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못 올라가는지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있죠. 호주산 밀이 풍작이랍니다. 그래서 조금 되지 않을까 하는데 택도 없죠.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신규 감염자가 2만 명이 넘어섰다. 그리고 6일 상하이시는 시민 전체에 대해서 핵산 검사를 하겠다. 심각하다. 점점 확산세가 넘쳐난다. 그리고 중국 PMI 지수, 구매자 관리 지수가 48.1. 이게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기업들이 장사가 안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48.1. 장사가 안 되겠다. 그죠?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경기 부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기준금리까지 그 기준금리 같은 거죠. 지준율. 그런 것도 낮추면서 어떻게 해서든 부양을 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안 돼요. 부동산도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부동산들 그동안에 규제했던 공동부유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제재를 많이 가했던 부동산 이것도 이제 한번 씻고 다시 이걸 불을 지피려고 그러니까 안 지펴지잖아요. 그죠? 이 경기라는 게 심리를 엄청나게 많이 타고 있거든요. 그리고 BIS에서요. 경고를 했어요. 물가 걷잡을 수 없이 오를 위험이 있다. BIS. 국제결제은행이죠. 근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 주가는 상승을 해요. 왜? 알고 있잖아요. 문제를 알고 있으면 니네들이 알아서 해결을 하면 되지. 굳이 이걸 왜 기사로 내? 그죠?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나와야지 큰 악재인 거예요. 알고 있는 거는 악재가 아닙니다. 벌써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게 진짜 크다 그러면요. 이거는 폭락이 아니라 아주 점진적인 우하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상승에다 배팅을 해야 되는데, 그죠? 어제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JP 모건도 그렇고 그런 기사가 나왔으면 상승에 배팅을 해야 되는데, 중국, 그죠? 안 좋죠. 코로나 안 좋죠. 특히 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죠. 우리나라가 중국 향이 한 30%가 넘어간다. 그리고 신흥국 제2의 아랍의 봄. 이거 제가 이제 먼저 본 방송에서도 몇 번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죠. 신흥국을 덮친 인플레. 그죠? 곡물 위기. 아랍의 봄은 곡물이에요.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수출을 막아버렸거든요. 그때 크림반도 사태 때인가요? 크림반도 사태 때인가? 하여튼 그 러시아가 밀 수출을 했는데 이 아랍에서도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 이런 데서는 이제 그 러시아산, 우크라이나산 밀을 한 85% 정도가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통제가 돼버리고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 가난한 나라들 이런 데서는요 정치가 불안해요. 정치가 불안한 상태에서 민중들이 배가 고프면요 그냥 들고 일어납니다. 그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다 그 얘기예요. 러시아가 한다. 심각하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코로나 얘기인데 베링거 인겔하임에서 델타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벌써 지나갔죠. 한 발 늦는다라는 뉴스예요. 벌써 우리가 뭘 하는데. 근데 지금 좀 이따가 뉴스가 나오겠지만 벌써 변이가 2번이 일어났거든요. 코로나의 변이, 이 단어하고 새로운 변이인데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나왔다 그러면 큰일 날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또 센다이 남동쪽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대요. 센다이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또 지진이 났다. 지진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는 것 같아요. 언제 일본 한복판에 지진이 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 추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본에서 지진이 났다라고 한다면 곧버스 몰빵. 페루에서도 항의 시위가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페루에서 통행 금지까지 한다고 해요. 근데 이 항의 시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약해, 나중에는 엄청 세져요. 자, 변이 얘기죠. 변이. XJ 변이가 나왔답니다. 이건 뭐냐? 오미크론하고 스텔스의 재조합. XJ. XE가 나왔는데 XE 변이하고는 XE가 나왔었죠. 이게 나왔었는데 또 XJ가 또 나온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치명률은 낮다. 괜찮다. 그리고 확진자가 많지 않다. 근데 이런 게 언제 또 새로운 변이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불안해가지고 하여튼 변이라는 단어 뉴스에서 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된다.
그죠? 연준 부의장이에요. 아직 내정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준 이사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5월 QT죠. 대차대조표 축소. 제가 이제 그 누누이 말씀드린 거 있죠. 5월에 연준에서는 0.5% 50bp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 월가 배팅 그 월가 도박사들이 0.5%까지는 오케이 됐어. 근데 QT를 얼마를 할 거냐가 문제야. 이게 더 클 수가 있어.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보다 세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직전 긴축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연준 보유자산을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죠? 그러면 QT가 세진다. 그러면 50bp가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사실 뭐 50bp는 기정사실화돼 있으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바로 이거 같습니다. QT. 대체대표 축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있는지는 여기 나와 있나요? 다음 기사에 나와 있나? 다음 기사에 나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추적을 해봤더니 5월 회의에서 9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주 일부를 축소할 계획이다. 그죠? 아까 전에는 직전보다 더 강하게 축소를 할 거고 9조 달러래요. 9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9조 달러. 근데 9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주 일부. 그러니까 이걸로 한 번에 총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하는데 빠른 속도로 과거보다는 더 많이. 근데 그 과거가 언젠가요? 18년도인가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발작을 해가지고 폭락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때문에 이게 국제유가 때문이 아니죠. 국제유가 때문에 중국 봉쇄, 상하이 봉쇄 때문에 1.3%가 빠졌다 그런 뉴스예요. 근데 이 뉴스는 호재잖아요. 얼마 안 빠졌잖아요. 13%가 아니잖아. 그죠? 중국이 봉쇄됐는데 중국이 기름을 얼마나 많이 갖다 쓰는데 그리고 1.3%밖에 안 빠지면 안 되죠. 그렇다는 건 뭐다? 기름은 계속 잘 소비가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마무리로요.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증사는 이제 없다. 이것도 이제 빼버려야겠어요. 유가는 100불. 몇 개월 동안은 적어도 6개월 정도는 100불 미만으로 떨어지기 힘들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유가 상승, 고환율 이런 것 때문에 신흥국들 작살이 날 것이다. 신흥국들 점점 심해지죠.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페루 물가 항의 시위가 일어났고, 그죠? 스리랑카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디폴트 위기까지 가 있고요. 터키도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월 전년 동기 대비 60%가 넘어가고, 예멘, 이집트, 레바논 이런 데서는 식량 위기, 그죠? 아프리카 식량 위기. 그리고 신흥국 뮤추얼 펀드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간다. 이게 꽤 오래된 그 기사거든요. 지금도 계속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외국인들이 판다는 거는. 그죠?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협상은 조금 한 발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유럽 인플레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ECB가 다음에는 어떻게 결정을 할지. 그리고 우리는 14일 날 이창용 총재 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그냥 5월 달로 넘겨가지고 이창용 총재 후보자가 이제 있을 때 그때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은 금리 인상이 없고 5월로 넘긴다. 그리고 중국 PMI 지수는 4.81로 떨어졌다. 48.1로 떨어졌다. 50 미만은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다. 그리고 코로나에서는 변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어가고, 그리고 상하이 시민 전체에서 핵산 검사를 하겠다. 상해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도시고 상해 항구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만약에 상해 항구가 마비가 된다 그러면 물동량이 엄청나게 크게 지장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준 금리 인상, 그 연준 부의장이 예상보다 강한 통화 긴축, 요걸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또 안 좋았던 게 뭐냐면 비둘기파인데 매파 발언을 한 거예요. 아주 강력한 매파 발언. 예전에 했죠. FOMC 회의에서 5월 기준금리는 50bp, 0.5% 인상하는 거하고 QT, 양쪽 긴축 개시 시점에 대한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굉장히 강하게, 직전보다 더 강하게
더 많이, 더 빠르게 양적 긴축을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어제 미국 장이 빠졌고 오늘 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번 주 내일 목요일, 금요일, 그죠? 미국으로 치면 3거래일이 남고 우리는 2거래일이 남은 거거든요. 이틀 동안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장의 행방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장이 많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그죠? 하락을 하면 할수록 요거는 요 그 기사는 그 주가에 녹아든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러시아 제재를 하니까 러시아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너네들 제재할래 그래가지고 지금 비료 수출을 안 한다고 해서 브라질에서 난리가 나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그런 거. 그리고 중국이죠. 중국 부동산이 중국 부동산 규제를 풀어도 부동산 시장은 싸늘하다. 근데 이전에 중국 부동산 가격 하락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 하락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미국은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4%대를 급상승을 했대요. 근데 미국은 좋잖아. 실업률도 낮고 월급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죠? 일할 때 많고 월급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 가격은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연준에서 또 그걸 막으려고 그러네. 참나. 이 미국이 문제예요, 미국이. 지들만 좋은 거야. 우린 다 안 좋은데. 그죠? 중국 부동산 얘기는요, 이런 게 있었어요. 중국 채권부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는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국제 자본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채권 발행하면 사주질 않는다는 거죠. 중국 부동산 시장은 해외에서, 그러니까 국제 자본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 이 뉴스가 3월 28일 날 나왔거든요. 그렇다. 다른 거는 비트코인 얘기는 조금 제가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안 사가지고 안 할래요. 샀어야 되는데 51선 넘어갔을 때 샀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주도는 현재 고퍼스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국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유럽장은 뭐 그냥 어제 하락세를 이어가는 것 같고,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지금 저 금리 인상의 저 QT의 저 반발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이번 주 내내 이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는 건지, 아니면 저 뉴스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추적을 해봐야죠. 시간이 지나면 다 나옵니다. 주도는 지금 고퍼스에 투자 중입니다. 끝!